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번에 걸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좀 짧게,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풀이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중간고사 풀이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항상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거는 그냥 줄 세우기가 아닌가. 그냥 줄 세워서 대학에 보내고 나를 그냥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물론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의 준비 과정과 여러분이 치렀던 시험의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점이 부족했었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런 점을 되돌아보면서 다음에 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바로 반성의 과정이고 여러분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총 3가지 파트가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과 절대값 그래프 그리고 도형의 이동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맞췄던 문제라던가 이들을 충분히 파악했다면 좀 배속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배속 기능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같은 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때 그 중심이 직선 y는 3x 플러스 k 위에 있다. 지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원을 결국 도형의 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원의 중심을 파악하라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표준형을 고치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원을 어떻게? x축 대칭한다. 그러면 원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y좌표가 이제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점이 y는 3x 플러스 k 위에 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k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이기 때문에 k는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중 정수인 것을 모두 더한 값은?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겠습니다. 풀 때는 이런 형태는 2가지 부등식을 풀면 된다고 했죠. 자, 이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작거나 같다. 바로 전개를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크다 6x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 한다면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부등식을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다. 1, 8,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1번부터 나타내 보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1보다 크고 1은 여기 있죠. 8보다 작은 범위.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x는 5, 6, 7이기 때문에 3개를 모두 더해주면 11 더하기 7이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같이 보죠.
평행이동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n, y 플러스 n으로 가는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4,1이 점 3,4로 옮겨진다. 이때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 3x 플러스 2y는 3이 옮겨지는 직선의 y절편의 값은. 자, 그럼 먼저 이 평행이동이 어떤 평행이동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4,1이 3,4로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3x 플러스 2y는 3은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했어요? x 자리에는 x 플러스 1 대입하고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2에 y 마이너스 3은 3이다. 정리를 하면 3x 플러스 2y의 상수는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좌변이죠. 넘어가면 6이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y값을 구하면 되죠. 0, 어디 지나는지 한번 볼까요? 0,3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직접 대입해보면. 그래서 y절편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1번부터 3번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수학을 얻어갈 수 있게 쉽게 문제를 출제했고요. 10번부터는 이제 중수준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두 이차함수 fx 그리고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hx 그래프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때 x가 마이너스 6에서 10 범위입니다. 이때 부등식 다음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단 fx는 아래로 볼록, gx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h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선생님은 이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우를 나누었죠. 이거랑 이 두 묶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gx-hx는 0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gx-hx는 0보다 크면 되겠죠. 선생님 근데 이거 0이 되는 경우는 고려 안 합니까? 네, 고려해야죠. 근데 따로 이제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fx가 0이거나 또는 gx-hx가 0이 된다면 전체 값이 0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혀 겹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fx가 0보다 큰 거랑 fx가 0보다 작은 걸로 서로 두 개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곱한 결과가 0보다 작은 거죠. 이런 사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결과는 역시 이 fx가 0인 경우이고 곱한 결과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결과가 서로 전혀 겹쳐지지 않고 모두 합쳐서 모든 경우를 나타낼 수 있게끔 경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우 fx가 0보다 큰 범위를 보죠. fx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그래프죠. 얘가 0보다 크다면 x축과 만나는 점, 이 마이너스 3과 6인 지점 보이나요? 네, 0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자고요. 근데 fx 끝났고 이제 gx 빼기 hx가 0보다 작으니까 gx가 hx보다 작은 범위죠. gx는 아래로 위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고요. 그리고 hx는 직선이죠. 그러면 비교를 할 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하는데 gx가 더 작아야 되니까 빨간색이 더 밑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을 보니까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10일 때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gx가 더 작으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전체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 x가 10 사이에서만 판단을 했으니까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x가 10보다 큰 건 이제 나가리죠. 왜냐면 전체 범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범위가 아니니까.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1보다 작은 경우에서 이 범위랑 같이 합쳐주면요. x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게 나왔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도 작아야 되고 6보다도 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없기 때문에 다음 같은 범위가 생각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6보다는 크고 여러분이 이제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1보다는 작고 10보다는 크고 그럼 이 두 범위를 합쳤을 때 공통되는 범위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10보다 큰 범위라 했죠.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이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요령을 찾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fx가 0보다 작으면 기준점이 아까 마이너스 3과 6이었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역시 보겠습니다. gx가 hx보다 더 커야 되니까 역시 이 범위는 일단 만난 점 아까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겠죠.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바로 생각해 볼게요. 둘 다 만족하면 어떻게 됐어요? 네, x가 1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전체 범위 내에서는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가능한 x는 2, 3, 4, 5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 fx가 0이거나 또는 gx와 hx가 같은 이런 범위.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거였어요. AND의 개념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OR의 개념이니까 둘 다 어떤 거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fx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뭐 fx가 x축과 만나는 점 마이너스 3 또는 6이 되겠고요. gx와 hx가 같은 지점은 x가 네 1이거나 10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x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가능한 애들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x들은 이제 겹쳐지진 않아요. 이 1, 2, 3 케이스가 모두 겹쳐지지 않게끔 구성했기 때문에 네,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5 나오죠.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네, 2, 3, 5고요. 4 더해주면 9고 14죠. 자, 요거 다 더해줄게요. 여기 더해주면 3이고 3 더하기 10이니까 여기도 14네요. 그러면 이제 3개 다 더해주면 1, 2 케이스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14까지 또 더해주면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점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또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 Q가 있는데 길이가 2루트인 성분 RS가 반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RS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죠. 여기가 길이가 2루트이다. 그리고 PQRS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역시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PQ의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길이 5인 거 확인되죠? 3대 4대 5 생각하면 그럼 PQRS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결국 2루트 2 더하기
5 더하기 나머지 두 변 QR과 그리고 PS를 더한 값과 같고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QR 더하기 PS가 최소가 되면 되겠더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QR 더하기 PS를 선생님이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설정하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y는 마이너스 x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점, r이라는 점 어떤 거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선생님은 r을 잡을게요. r을 잡으면 얘를 a, 마이너스 a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s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2루트 2라는 길이를 잘 이용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특성을 이용하라 했죠. 이게 1대 1대 루트 2의 b를 이용하면 이 길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45도가 되는 것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s의 좌표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r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였고요. s의 좌표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R 더하기 PS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계산은 편의 위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Q의 좌표는 0,3, P의 좌표는 4,0입니다.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들어갑니다.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이거는 A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죠. 더하기 PS 자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것도 역시 플러스 플러스 한 거와 같죠. 그럼 이거 계산 다시 해보면 이것을 이제 결국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최소를 찾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새로운 좌표 평면을 하나 떠올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a, a가 공통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a, a와 얘는 어떤 거의 길이에요? 0,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죠. 마찬가지로 a, a와 얘는 어떤 거리예요? a, a와 2,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a, a는 어디 위의 직선이다? y는 x 위의 직선이다. 자, y는 x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의 직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나머지 점 두 개를 한번 파악해보면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네 2, 마이너스 2 요 정도 잡을까요? 조금 더, 요 정도 잡을까요? 2,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 a는 a가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어디든 큰 상관없다. y는 x 위에만 있으면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상황이 익숙한 상황이죠? 네, 이렇게 튕겨서 나오는 거리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라고 했어요? 대칭을 이용하라 했다. 그래서 y는 x에 둘 중에 어떤 점을 대칭해도 되는데 쌤은 이제 0, 마이너스 3을 대칭하겠습니다. y는 x 대칭을 여러분이 이제 외우고 있죠? 네, 마이너스 3, 0으로 이제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점이 무엇이냐면 네,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던 게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길이의 최소값이고 이 a, a가 여기 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가장 최소가 되려면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0과 2, 마이너스 2의 이 거리 마이너스 3,2와 2, 2 사이의 거리가 QR 더하기 PS의 최소가 되더라. 자, 계산해주면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네,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최소값이 루트 29이기 때문에 가능한 답은 루트 29 더하기 2루트 2 더하기 5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형태의 풀이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이것도 부교재에 비슷한 문제를 쌤이 풀어준 기억이 나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볼까요?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2차 함수네요. 이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작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작기 위하려면 fx 빼기 gx가 이제 0보다 항상 작으면 되고, 요 경우 계산을 해보면 암산할게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의 상수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 식 자체를 hx라 생각을 하면 y는 hx 이 참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h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라 했어요? 2차 부동식은 항상 그래프로 접근하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hx가 일단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그 다음에 축을 한번 볼까요?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사용하면 축이 어디예요? 네, 축은 x는 a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던 방법이 있었는데 경우를 나누라고 했죠.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x가 마이너스 1, x는 1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첫 번째 a의 값이 1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등호는 항상 뭐 포함을 어느 한쪽에만 시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보면, 자,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hx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hx의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 값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면 된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h-1이죠. h-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 2 플러스 4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네요.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되겠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런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없애주고 결과적으로 a가 5보다 크다가 첫 번째 경우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되겠다. 자, 지면을 조금 조정하고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hx 그래프 바로 그리겠습니다. 축은 x는 a고, 이제 어떤 경우를 보게 될 거냐면 이제 축을 포함하는데 결국 최대값을 판단해야 되니까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1이 있는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판정이 되게끔 a의 범위를 맞춰주고 싶은 거죠.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x는 1입니다. 즉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지게끔 범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a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의 중간 지점인 x가 0인 지점을 생각했을 때 x가 0인 지점은 a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1에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최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h-1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에 a의 범위 자체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h-1의 값, 우리가 아까 계산했죠? 결국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였잖아요.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범위는 똑같이 나와요. a가 5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와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느냐는 이제
동시에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없다. 만족하는 A가 없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형태로 살펴볼게요. 세 번째 경우, 이거 이제 조금만 더 가서 1에서 이제 최대값이 판정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x가 a고요. 이쯤에 이제 좀 더 가깝게 x는 -1이 있고 멀리 이렇게 x는 1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최대값이 h1이 되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중간 지점인 x는 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이 두 번째 경우는 a 값이 세 번째 경우는 a 값이 0보다는 어때요? 0보다는 작죠. 그리고 -1보다는 크다. 등호는 여기 붙여주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h1의 값을 생각을 해주면 1 대입해 볼게요. 이건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a제곱. 그 다음에 -4a 플러스 a니까 -3a죠. 플러스 2, -2. 그러니까 h1은 -a제곱, -3a가 되겠고요. 결국 이 최대값이 0보다 작다. 조건 쓰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고,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a 값이 있는가? a가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역시 공통으로 만족하는 a가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 볼게요.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죠. 네 번째 경우를 보면, 자, 혹시 이차함수고, 축이 x는 a고, 이제 축을 이제 포함하지 않게 -1과 x는 1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a가 -1보다 작은 경우고, 등호는 여기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최대값이 h1이 되는 거죠. h1은 계산해놨잖아요. 네, a제곱, -a제곱, -3a이고요. 얘가 역시 0보다 작아야겠죠. 네,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그럼 결국 해도 사실 구해놨어요. a가 0보다 크거나 a가 -3보다 작은 건데, 이거는 이제 판단을 -1보다 a가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채택될 수 있는 거는 얘만 채택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구했던 얘와 얘의 범위 모두,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를 나누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런 답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런 답이 되니까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가 -3보다 작다. 즉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를 좀 잘 나눠봐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차함수를 좀 잘 다뤄봤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문제가 물론 책에 있기도 했었고요. 조금만 더 변형을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문제가 4문제 남았는데요. 15번, 16번, 서답형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 16, 서답형 4번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서답형 3번은 충분히 할만했던 것 같아요. 서답형의 경우에는 툴을 이미 제공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